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도화살이죠. 자, 이렇게 도화살하고 홍념살 이 두 가지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도화살은 도화꽃을 연상하는 그런 살이죠. 도화는 복숭아꽃을 말하고 이 도화살은 연살 또는 뭐 함지살이라고도 합니다. 도화의 조건을 보면은 이 연지가 여기 연지죠. 자, 이 연지가 인호술일 때는 묘가 도화살이 되고 신자진일 때는 유가 도화살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자진이면은 수국이죠, 그죠? 수국이고 인호술이면 화국입니다. 자, 화국일 때는 전계절, 그러니까 묘가 도화살이 되고 신자진이니까 수국이죠. 수국이니까 겨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금, 가을이 도화살이 되고 사유축이면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금기운이죠. 자, 금기운이니까 화기운이 도화살이 되고 해묘이니까 요거는 목국이죠. 자, 목국이니까 겨울 수기운이 도화살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전 계절이죠. 삼합의 이전 계절이 도화살이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이 도화살이 남자에게 있으면은 주색으로 폐가 망신하게 되고 여자가 도화살이 있으면은 음란해 가지고 정부와 야반 도주를 하거나 화류계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도화살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매혹시켜 가지고 자기 주변에 머물도록 하는 향기를 발산하는 것으로도 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또 최근에는 연예인사를 해가지고 오히려 도화살을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죠. 도화살 메이크업도 생기고 뭐 요즘은 좀 난리죠. 이 도화살은 비단 이성에만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성간에도 어느 정도 매혹을 느끼게 돼 가지고 이 도화살이 있으면은 예술계통이나 연예인으로 대성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관심이 필요한 영업직이나 학원 강사, 정치인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한 기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도화살을 가진 사람은 유별나게 외모가 출중하지 못해도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그런 힘이 있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머물도록 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운에서 사용하지 못하면은 요즘처럼 이렇게 개방된 시대에서는 자칫하면 문란해지기도 쉽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복숭아꽃이죠. 이 복숭아꽃에는 옛날부터 참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옛날에 손오공 이야기, 그죠? 손오공은 뭐 하늘나라의 천도원이라는 복숭아밭을 관리하고 있다가 천도복숭아를 훔쳐먹고 쫓겨났다 이런 말도 있죠. 자, 그런 말도 있고 또 중국의 옛날 고사에는 이 천도복숭아가 신선이 먹는 장생불로의 과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왕모라는 신선이 3000년에 한 번씩 열리는 천도복숭아를 중국의 한무제와 나눠 먹었다 해가지고 이 복숭아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신선의 과일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삼국지에 또 나오면 어떻습니까? 삼국지에는 유비, 관우, 장비 이렇게 삼형제가 도원에서 결의를 맺죠, 그죠? 의형제로서 평생을 함께하자 하는 뜻으로 도원에서, 도원이니까 뭡니까? 복숭아밭입니다, 그죠? 자, 복숭아밭에서 이 형제 결의를 맺었다 해가지고 도원결의가 지금까지도 상당히 유명한 말이 되죠. 또 사람들이 또 좋은 세상을 보고 뭐랍니까? 별천지라고 그러고 무릉도원이라고도 합니다. 무릉도원이 또한 복숭아가 있는 그런 땅을 말하죠. 복숭아꽃이 아닌 복숭아가 이렇게 참 좋은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기운이 넘치다 보니까 자신의 끼를 못 이겨 가지고 기생이 되거나 다른 남자를 넘기다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안 좋은 살로 여기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도화살이 연예인살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들 선호하는 그런 기운인데 또 따지고 보면은 연예인들의 삶이 그렇게 평탄해 보이진 않습니다. 사건 사고 가만히 보면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상당히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은 연예인이 그렇게 탐낼 만한 직업은 아닐 것 같다 싶지도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원국에서 한번 볼까요? 자, 원국에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연지가 자수일 때, 이렇게 자수이면은, 자, 자수이니까 뭡니까? 자, 이 경우죠, 그죠? 자, 신자진일 때, 신자진이면은, 자, 유금이 그 도화살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유금이,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도화살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나와 있는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그 왕지, 좌오 묘유가 있는 이 부분은, 전부 다 읽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도화살이 4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기도 하니까, 그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야기할 거가 이 홍념살인데, 홍념살은 또 이런 기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홍념살은 갑일 때 오, 갑이나 을일 때 일간이 말입니다. 이 일간이 갑이나 을일 때는 오가 홍념살이 되고, 병일 때는 인, 정일 때는 미, 그 다음에 무, 기일 때는 진이, 그 다음에 경일 때는 술, 신일 때는 유가, 아니면 임일 때는 자수가, 개수일 때는 그 신금이 그 이렇게 홍념살이 된다 하는 이야기니까, 자, 그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화살에는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이기는 월지가 도화죠, 그죠? 이렇게 월지가 도화이면은 월령 도화 이렇게 부르고, 이 시지가 도화이면은 시궁 도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잘라 가지고 연지 월지가 도화이면은 장내 도화, 그 다음에 시지하고 그 일지가 도화이면은 장외 도화라고 해가지고, 이 장내 도화는 집안에서 도화니까 집안에 그 부부간에 화목하고 다정한 부부상으로 보는데, 이 장외 도화는 대문 밖 도화로 봅니다. 그 대문 밖 도화니까 어떻습니까? 대문 밖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눈을 맞춘다 해가지고 조금 안 좋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그 현재 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관이 도화죠, 그죠? 정관이 도화니까 이건 또 관성 도화라고도 합니다. 이건 또 관성 도화니까, 관성이 도화면은 아내가 바람을 피거나 남편이 바람을 핀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재성이 도화이면은 그 남자인 경우에는 아내가 도화 기운이 있다, 아니면은 또 여자 문제로 재물을 잃기 쉽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기 이게 이제 상관이죠, 그죠? 이 부분도 도화라고 그랬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식상도화, 식상도화인데, 이런 경우에는 자기 손아래 사람하고 연애를 하는 그런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비겁도화, 지금 현재 요게 이제 비겁이죠, 그죠? 급제니까 이렇게 비겁이 도화일 때는 가까운 동료나 친구의 아내나 뭐 이런 식으로 가까운 사람들하고 연애를 하는, 자, 그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도화살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거의 같은 기운인데, 이 홍념살이 또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 홍념살하고 그 도화살하고 차이가, 이제 도화살이죠. 도화살하고 홍념살하고 차이가, 홍념살은 자신이 끼를 발산하지 않아도 절로 우러나오는, 자, 그런 기운으로 보고, 이 도화살은 자신이 잘났다고 한마디로 어느 정도 내세우고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홍념살은 뭐 옛날에 그 사향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사향은 그 사향누리의 그 생식기, 생식기 중에서 생식선을 그 건조시켜 가지고 그거를 그 향기 나는, 자, 그런 물질로 만든 걸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생식선은 암컷인 경우에는 난소, 그 수컷인 경우에는 정소라 해가지고 난자나 정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을 생식선이라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향은 뭐 이런 말도 있죠, 그죠? 사고 아무리 감춰도 그 사향의 향기가 천리를 간다 말이 있을 만큼, 이 사향이 그 상당히 그 향기가 진하답니다. 사향을 가지고 유명한 여인들이 참 많이 있네요. 그 옛날에 그 클레오파트라 있죠, 그죠? 클레오파트라가 그 시저 카사이라 그러죠, 그죠? 시저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사랑을 했는데, 뭐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뭐 조금만 더 높았으면, 아니면 낮았으면은 뭐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클레오파트라가 이 시저를 그 유혹한 것이 그 코가 아니라 그 사향이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그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양귀비 있죠, 그죠? 양귀비가 그 당나라의 그 양귀비가 그 당나라의 현종의 그 여자로 이제 살았는데, 애당초 이 양귀비가 뭐 현종의
며느리로 들어왔다가 현종이 아들을 좀 멀리 뭐 지방 제후로 보내고 며느리를 차지한 얄궂은 그런 고사도 있습니다만은, 이 양귀비가 현종을 유혹한 것도 이 사양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기생으로 유명한 황진이가 있죠, 그죠? 이 황진이도 항시 사양을 가지고 선비들을 어느 정도 유혹을 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 사향이 머스크라는 향이 있다고 하네요. 자, 나는 모르겠는데 그 향이 이 사향노루의 사향으로 만든 그 향기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이 홍념살은 사향처럼 일부러 드러내지 않고 꼭꼭 숨겨 놓으려고 해도 저절로 어느 정도 자기의 끼가 밖으로 발산이 돼 가지고 주변에 남자들이 몰려드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이 홍념살이 있으면은, 여자가 홍념살이 있으면은 길 가던 모든 사람들의 아내가 된다, 뭐 이런 악담도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 홍념살은 보편적으로 도화살에 비해 다소 수동적인 그런 매력이다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매력이다 보시면 됩니다. 도화살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는 기운인데 반해 가지고 이 홍념살은 자신이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기운이니까 진짜로 요염한 그런 기운이 되겠죠. 이 홍념살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귀염성도 타고난 경우가 많고, 또한 눈웃음이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눈웃음이나 매혹에 좀 못 이겨 가지고 남자들이 상대방이 대시하는 그런 살이 이 홍념살이다 이렇게 보죠. 홍념살이 있는 여자는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콧대가 높거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기운이 좀 모자라 가지고, 왜냐하면 남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항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챙겨주고 또 자신이 이쁘다고만 해주니까 오히려 연애는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처신할 줄 모르고 상대편이 무작정 다 좋다고만 하니까요. 이 홍념살을 가진 사람들은 다소 무모한 그런 사람들, 약간 대시하는 스타일, 그죠? 돈키호테 같은 이런 사람들이 홍념살을 가진 여자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도화살과 홍념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좋은, 참 매력이 있는 그런 살이죠. 둘 다 참 좋은 살인데 잘못 쓰면은 최악의 살이 될 수도 있는 두 가지 살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홍념살하고 도화살은 잘만 사용하면은 상당히 좋은 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도화살하고 홍념살 가지신 분들은 좋은 쪽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은 주변에 매력적으로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걸 가지고 자신의 하는 일에 보탬이 될 수도 있고 세상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되죠. 자, 그런데 지금 연예인 쪽은 특별한 분들이 아니면은 그렇게 넘겨다 볼 필요가 없는 직업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연예인들 그렇게 넘겨다 보지 마시고 도화살 있는 분들 현재 있는 상태에서 자기 가진 직업에서 만족하시면서 그 길을 조금 발산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도화살하고 홍념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